자, 이어서 염색체 종류 가겠습니다. 염색체의 종류는 저희가 생명과학원에서 이제 두 가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상염색체고요. 하나는 성염색체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거 붙여야 됩니다. 성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입니다. 예.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상염색체가 무엇이냐? 성결정과 관련이 없는 염색체로 암수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상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이든 수컷이든 공통으로 존재하는 놈이 상염색체입니다. 그럼 성염색체는요, 성결정과 관련이 있는 염색체로 암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인 거고요. 상염색체는 성결정과 관련이 없는 염색체인 거예요. 그 아래 써져 있는 이제 설명은 상동염색체를 설명하고 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니까 지금은 상염색체 하면 성결정과 관련이 없는 염색체, 성염색체 하면 성결정과 관련이 있는 염색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상동염색체입니다. 자, 이거는 뭐 성염색체, 상염색체 같은 그런 어떤 염색체 종류인가요? 하면 아니에요. 상동염색체는 체세포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염색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쌍으로 존재를 해요. 자, 쌍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쌍으로 존재하는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지금 그림으로도 같아 보이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한 쌍을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한 거고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다시 나뉘어 각기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감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바로 좀 이따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세포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편해요. 저희가 배우는 세포는 체세포랑 생식세포인데 좀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체세포는 무엇인가?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우리가 체세포라고 합니다.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온몸에 들어있는 세포라고 돼 있죠? 그냥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한다. 체세포가 좀 이게 추상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으시면 생식세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식세포는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예요. 인간 기준으로 정자와 난자가 그 생식세포입니다. 이 정자와 난자를 제외하고는 그냥 체세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세포 딱 두 가지 배웁니다. 체세포랑 생식세포 배울 건데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체세포고요.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는 생식세포예요. 정자와 난자가 사람의 생식세포고요. 자, 아래 써져 있는 말 무시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상동염색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 기준으로 사람의 염색체가 이제 몇 쌍 있죠? 23쌍 있죠. 염색체가 23쌍 있고 개수는 46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22쌍은 상염색체고요. 한 쌍은요 성염색체입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릴게 남자의 체세포입니다. 남자 온몸에 들어있는 세포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염색체를 한 쌍, 두 쌍, 세 쌍 쭉쭉쭉 가서 이렇게 제가 지금 먼저 검은색으로 그린 게 상염색체예요. 이게 몇 쌍 있어야 되죠? 22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릴 게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 한 쌍. 자, 그럼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상염색체가 22쌍 있는데 쌍이면 2개가 있는 거니까 한 쌍당. 여기 몇 개 있는 거예요? 44개. 성염색체는 지금 눈으로 이제 셀 수도 있죠. 2개. 다 합치면 46개. 맞죠?
남자의 체세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하는 거네요. 쉽죠? 이 검은색으로 그린 상염색체는 성별 결정과 무관합니다. 암수 공통으로 존재해요. 파란색으로 그린 성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합니다. 자, 이번에 여자의 체세포 한번 그려볼게요. 성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상염색체 22쌍은 똑같이 있겠죠. 좀 크기가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고 몇 번까지 있어야 돼요? 22번까지 똑같이 상염색체 22쌍, 개수로는 44개가 존재할 거고요. 파란색으로 성염색체 그릴게요. 성염색체가 한 쌍, 2개가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얘네 둘이 합치면 46개가 되는 거고요. 여자의 체세포도 남자의 체세포와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상동 염색체란 거는 체세포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했어요. 체세포에 존재하는 거 맞는데, 그건 알겠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 맞나? 얘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의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죠. 왜? 성결정을 하는 성염색체가 X염색체, 이거 X염색체라고 하잖아요. 이거 상식이죠? 이거 Y염색체라고 하잖아요. 모양과 크기가 다르잖아요. 여자의 경우야 둘 다 X염색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해도 되나요? 이거 뭐 되게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해됩니다. 생명과학원에서 이 남자의 성염색체 한 쌍도 상동염색체라고 칩니다. 그래서 남자의 체세포도 다 상동염색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 온몸에 존재하는 체세포, 남자, 여자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남자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여자의 생식세포인 난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생식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 여기서 한번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얘 1번 염색체거든요. 얘를 1번 염색체라고 하고 얘를 2번 염색체 3번 하고 얘를 22번 염색체라고 할게요.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돼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왼쪽 할래요? 오른쪽 할래요? 제가 오른쪽 좋아하니까 오른쪽 할게요. 이렇게 한 놈. 자, 2번 염색체에서도 왼쪽 오른쪽 중에 한 놈만 골라져가지고 한 놈. 뭐 22번에서도 왼쪽 오른쪽 중에 한 놈만 골라져서 이렇게 한 놈. 자, 그러면 이게 상염색체죠. 상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해요? 아니죠. 그냥 22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성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얘 아님 얘가 하나만 골라져요. 저는 이제 Y염색체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Y염색체. 그러면 성염색체도 1개 합치면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23개가 존재를 하는 거네요. 생식세포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고요.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난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자의 생식세포인 난자도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1번 염색체 쌍 중에서 하나만 선택되고요. 2번 염색체 쌍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되고 3번에서도 마찬가지고 22번에서도 하나만 선택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생식세포에서도 상염색체는 22개가 존재하는 거고, 성염색체는 뭐 X니까 X염색체 하나가 있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합치면 23개인 거고요. 그럼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체세포에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모든 염색체들이 쌍으로 존재하는데 생식세포에는 왜 쌍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보면 정자 플러스 난자 해서 수정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간 기준으로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고 얘가 이제 막 발생을 한다고 해야 되나? 예,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건데, 이 수정란이 엄연한 체세포예요. 체세포는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서 하나의 체세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1번이 하나 오고요.
여기서 1번이 하나 와가지고 1번 염색체가 쌍이 되는 거죠. 이래야 개수가 맞죠? 만약에 정자가 쌍둥 염색체 쌍으로 존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정란은 염색체가 4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수정란은 하나의 엄연한 체세포고 상염색체가 22쌍, 즉 44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성염색체, 제가 지금 뽑은 걸로는 Y염색체 하나 받고 X염색체 하나 받으니까 이렇게 남자가 태어나겠네요. 성염색체 한 쌍, 2개 합치면 46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수정란에서는 상둥염색체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각자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염색체들 중에 제가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됐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되고, 근데 그런 애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정란의 염색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상둥염색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았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받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았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상둥염색체까지 하게 된 겁니다. 위에서 써놓은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림 한번 그리고 나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딱 2가지만 더 할게요. 이가염색체랑 대립유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상둥염색체를 배웠으니까. 별거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려면 좀 남았거든요. 이 이가염색체란 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놈이에요. 생성이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고 그냥 상둥염색체의 접합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이 접합이란 게 무엇이냐? 염색체 1번 염색체예요. 얘도 1번 염색체. 얘네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상둥염색체라고 하죠.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았을 거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았을 거예요. 이 염색체들이 각각 이제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복제가 되면 아까 제가 그린 대로 이렇게 되겠죠. 얘도 복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복제된 이 상둥염색체 둘이 어떤 이유에선지 감수 1분열을 할 때 붙어버립니다. 접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은 꼴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이 상둥염색체의 접합한 형태를 이가염색체라고 합니다. 별 칠 필요도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이 이가염색체라는 놈은 상둥염색체가 접합해서 형성된 놈이고 감수 1분열 전기 때 볼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은 알아두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대립유전자 넘어가겠습니다. 대립유전자는 중요해요. 자, 여기 써져 있는 설명 한번 볼게요. 상둥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다. 이게 대립유전자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둥염색체 쌍이 있어요. 그런데 상둥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의 일부분 유전자도 같은 위치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위치가 같잖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다를 수 있어요. 얘는 라지 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스몰 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는 아빠한테 온 거고 얘는 아빠한테 온 거고 얘는 엄마한테 온 건데 꼭 같으리란 보장은 없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맞죠? 이처럼 상둥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유전자 쌍을 우리가 대립유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립유전자는 상둥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질에 관여해요. 이 라지 A라는 정보랑 스몰 A라는 정보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전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울 때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의 형질을 관여하는구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상둥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동일한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우리가 대립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지 B랑 스몰 B도 서로 대립유전자겠죠. 상둥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거니까.
맞죠? 자, 진짜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대립유전자를 알았잖아요. 대립유전자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이걸 순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대립유전자가 다른 경우에 이형접합이라고 하고 잡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이거 좀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대립유전자가 어때요? 라지 A, 스몰 A로 다르죠? 그걸 우리가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만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이형접합. 만약에 여기가 스몰 A가 아니라 라지 A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유전자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유전자가 같으니까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얘를 보고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얘를 보고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A 파트가 끝난 거예요. A 파트 왜 이렇게 길었지? 우린 지금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유전정보와 염색체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A 파트 염색체와 유전자를 끝낸 겁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제 B 파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